잠실 우성아파트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조합장 후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됐죠? 진행자 저를 소개하면 저는 선관위 소속 간사 장용석입니다. 먼저 토론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후보자는 기조연설인데 2분 내지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질문이라고 세 후보께서 선택한 선택지에 따라서 세 후보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각 후보당 2분 정도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끝나고서는 그 다음에 상호 토론인데 1번 후보가 2번 후보에게 2번 질문, 그 다음 2번이 3번, 3번이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2번씩 질문하는데 2분씩 주니까 주고받고 한 4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맺은 말이라서 마지막에 후보로서 당찬 결의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되겠고, 이제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각 후보자별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는데 기호 순으로 하겠습니다. 1번 후보부터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김종두입니다. 2번 후보 소개 부탁합니다. 2번 김규석입니다. 네, 3번 후보 임국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 후보자의 간단한 자기소개가 끝났고 이제부터 기호 순에 따라서 1번부터 기조연설, 다시 말해서 후보자로서의 주민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2분 내지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1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김종두입니다. 여기 계신 김규석, 임국주 후보와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관위 위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잠실 우성 재건축 첫 조합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벅찹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이제 곧 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지난 15년간 인고의 세월을 끝내고 우리 잠실 우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명품 아파트로 거듭 태어납니다. 저는 조합원 여러분의 땀과 눈물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확실히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자면 우선 첫 조합장을 잘 뽑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합니까? 경륜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12, 13 두 개동에 대하여는 제척을 통해 먼저 조합을 설립하고 쟁점 사항들은 조합이 설립된 후에 논의하자라고 맨 처음부터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34년간 한국전력에서 근무했을 때 수많은 계약을 총괄해 왔었습니다. 도정법과 관련 법률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다른 단지들의 재건축 조합장들이 구속되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조합장은 수사기관의 주요한 표적입니다. 조합장이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못하고 많은 경험이 없으면 구속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럴 경우 조합원은 커다란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최대의 공기업에서 34년간 정년을 한 것 자체가 확실한 보증서입니다. 1988년에 이 아파트에 입주한 잠실 우성의 새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희 손을 잡아주십시오. 깨끗하고 투명하게 조합원 투표로 단독 시공사를 선정하겠습니다. 우리 잠실 우성도
멋있는 브랜드를 가져봅시다. 저는 가장 빠른 시일 2027년까지 입주를 끝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1번 후보 김종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번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번 후보 김기숙 후보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김규석 인사 올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서도 항상 큰 축복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재건축 사업은 2006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2015년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이후 6년째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가 추진해왔던 주택 정책을 공급량 확대 및 가격 통제를 완화하려는 유연한 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적극 활용,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 단지 재건축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이 갈등과 지평부서 소통 부재, 절충과 포용의 리더십 미흡, 세력들 간의 불신과 감정 다툼 등으로 인하여 정체의 늪에서 빠져 있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된 재건축을 위하여 다양한 협상 및 중재를 통해 최적의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합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기에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사업이기에 통합과 절충의 리더십, 공정성, 투명성,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유능한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및 약 20년간 기업을 경영한 전문 경영인 출신으로 조합장이 갖추어야 할 필요한 자질과 능력 면에서 상대 후보에 비해 차별화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아파트 재건축의 성공을 위해 온몸을 던져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번 후보님. 3번 임국주 후보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후보 기호 3번 임국주입니다. 저는 32년 동안 우성 아파트에 살면서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을 잘 진행해 주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협조하며 15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40년 된 낡은 아파트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260%와 300%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여 토지 분할 소송까지 제기하며 몇 년째 표류 중인 우성아파트 재건축을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 앞장서고 진행하고자 조합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첫째, 조합 설립에 동의한 소유자들의 손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토지 분할 소송을 위해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공청회 설문조사를 통한 12, 13동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협의를 지속하여 통합 재건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개정된 서울시 우수 디자인 용적률 관리 체계에 따라 허용 용적률 10%를 추가로 받아 임대주택을 100세대 정도 줄여서 모두가 원하는 쾌적함과 사업성을 높이고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 진행을 최단 기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제 교류 복합지구 단지의 한 가운데라는 최고의 입지에 걸맞는
최상의 커뮤니티를 계획하고 설계 재검토를 위한 조합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몇십 년 후에도 가치가 지속되는 랜드마크 단지를 건립하겠습니다. 넷째, 개정된 도정법을 반영하고 전자투표와 청산일을 삽입한 정관으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협력업체를 최대한 공정하게 선정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불통이라는 재건축 조합의 인식을 깨고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방청 허용 등 늘 조합원님과 소통하며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조합 공식 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임국주입니다. 네, 3번 임국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여러 가지 질문함 중에서 후보님들이 각각 하나씩 뽑은 세 가지 질문을 공통으로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질문에서는 1번 후보님이 2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2번 후보님이 답하고 3번 후보 그런 순서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렇게 2번, 3번, 1번 순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뽑은 질문지입니다. 조합장에 당선된 후 공약 실천율을 조합장 월급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질문은 왜 그러냐면 공약이 그야말로 비일공이 돼가지고 그 약속은 많이 했는데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정말 실행 가능한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또 그걸 믿고 찍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눈여겨보는데 일단 후보자들이 조합장이나 또는 임원이 되고 나면 그것을 좀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1번 후보부터 2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찬찬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2번 후보 김종두입니다. 우리 각자의 재산이 수십억씩 그리고 전체 우리 이 아파트 단지의 자산 규모는 약 4조 원이 넘는 이 거대한 사업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조합장이 되고 난 후에 본인이 공약했던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조합은 조합이 되면 조합장 이하 위원들도 이사님들도 같이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한 책임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본인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질 거냐. 당연히 그거는 이사진도 있고 대의원 회의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걸 못했을 때는 당연히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번 후보 수고하셨고요. 2번 김규석 후보에게 똑같은 질문에 답을 요구합니다.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2번 후보 김규석입니다. 예,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 모든 급여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은 그 감사 절차를 거쳐서 그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공약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실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사들이나 나머지 감사 이런 분들을 또 모든 책임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분들의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 주민 발의를 해서라도 철저히 그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조합장이 되면은 판공비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판공비는 철저히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번 김규수 후보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에 임국주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3번 후보 임국주입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한 것이 화제가 되는 참 이상한 상황입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했으면 그 공약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라는 제도가 있고 또 대의원 제도가 있고 대의원 전체 회의에서 그 책임을 당연히 묻는 제도가 있고 또 그 사람의 직위에 대해서 대의원 회의에서 해임이나 뭐 또 다른 그런 불이익을 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김정도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 책임을 지는데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2번 김규석 후보부터 질문에 답하시고 그다음에 3번, 1번 순서입니다. 조합장이 되신 후 자이든 타이든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많은 금전적 피해를 줄 경우 어떤 식으로 보상하고 자신의 조합장직을 걸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을 2분 정도 김규석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조합장이 돼서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토지 지분과 그 지분이 저는 100% 되어 있습니다. 100% 되기 때문에 거기 담보 설정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그 책임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번 임국주 후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합원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는 무한 책임을 지는 거죠. 모든 재산, 명예,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번 김종도 후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1번 후보 김종두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옆에서 책임을 져라 마라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돼서 일을 진행했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전 조합원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가하게 되고 또한 그런 것들이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가 가해졌을 때는 고스란히 그 피해가 우리 조합원들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확실하게 본인들이 조합장 물론이고 그 이사진들도 같이 무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 한 치의 관련 그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법령을 위반해서 일 처리를 했을 경우 저 스스로가 자진 사퇴를 하면 물론 저 역시 100% 담보 저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엔 임국주 후보부터 시작해서 1번,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후보자보다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강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임국주 후보님께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저는 금융기관에서 한 30여 년 근무했었습니다. 지점장서부터 임원까지 상무까지 있다 저희가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저희 지점과 저희 부서에서는 단 한 건의 금융사고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IMF 사태가 벌어졌어도 제가 관리하는 점포에서는 지점에서는 금융사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완벽한 성격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고 집에 들어가서도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제 성격 그대로 저는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조합을 운영을 할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번 김종도 후보 말씀을 듣겠습니다. 1번 후보 김종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4조 원이 넘는 재산 자체를 재건축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관련 규정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어떻게 서로 상호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난해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저는 34년간 한국전력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대형 건설공사의 총괄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해온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법 정신 또한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그 많은 대형 건설공사의 총괄 책임자로 있으면서 단 한 건의 착오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 자신은 이런 대형 건설공사의 그 많은 경험을 접목한다라면 다른 후보님들과의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이런 경험을 주민들의 재산 정식에 확실한 재건축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봉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두입니다. 네,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규석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다양한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도 송파구 아파트 연합회 그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과거에도 제시 활동이나 로타리 활동이나 각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기업 경영을 20년 동안 그 오너로서 그 전문 경영인으로서 경력도 쌓은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또 입주자 대표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 서로 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협상을 주제를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문제점은 가장 그 문제점이 서로 소통 못하고 서로 불신하고 그 이런 어떤 그 싸움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저는 사회 경험이나 기업 경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통합과 절충의 리더십이나 강한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을 가지고 조합장이 된다면은 강력하게 조합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상호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번 후보가 2번 후보에게 2번의 질문을 드리고 2번의 답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이 3번하고 3번이 1번하고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1번 후보께서 2번 김규석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시면서 2번 가능하고 질문과 답은 각각 2분 정도고 꼭 필요하시다면 시간을 1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네, 1번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뭐니 해도 시공업체 선정입니다.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컨소시엄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3, 4개 업체로 구성된 2개 그룹만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사실상 업체 간 담합을 허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담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조합원들의 재산상 여러 가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합장이 된다면 컨소시엄 계약 방식이 아닌 단독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계약 방식을 적용하여 최상위 단독 건설업자들이 완전 경쟁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조합원님의 재산상 가치도 늘리고 준공 후엔 시공업체 고유의 단일 브랜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어 초인류 잠실 우성을 완성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에 대한 2번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공업체 문제는 선정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은,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컨소시엄 해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비용 낭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그 비용을 절감해서 부담이 적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은 그 단일 업체를 선정해서 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질문하십시오. 김종도 후보가 김규소 후보에게. 네. 다른 단지들의 재건축 조합장들이 구속되는 사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조합장들이 이런 대형 건설공사의 계약 관련 분야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 업체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사업의 내용을 알게 될 즈음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도 이미 업체들한테 약점이 잡혀 있어서 구속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불행하게 되면 물론이고 그로 인해 전체 조합원님들의 재산상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2번 후보님은 이러한 일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조합장이 되면은 먼저 우리 단지 내에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건설, 설계, 그 다음에 건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자문을 받고 또 이사회에서 그것을 논의하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것은 대의원들에게 내놓고 서로 토의하면서 해서 결정하지 제가 단독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은 조합원들이 의견을 받아서 모든 것을 시행해서 초도 그림이 없도록 사전에 다 막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종도 후보, 김규소 후보 수고하셨고요. 이제 김규소 후보께서 임국주 후보에게 2번의 질문과 답을 요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예, 임국주 후보님은 사실은 아파트에서 활동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우리 재건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서 하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해놓으면 복잡할까 하니까. 임국주 후보님, 우리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3가지 있는 건데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3가지요? 예?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천에서 공부를 더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 가지란 것은 추진위원회에서는 그 설계 회사를 선정하고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조합 설립하는 거 세 가지가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설계업체는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설계업체. 예. 예, 나머지는 전혀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못하고 있죠. 예. 거기에서 정비업체가 그 선정이 아직 못했는데 예. 전 집행부 쪽에서 총회 때 2번 했지만 다 못 뽑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도 지금 못 뽑고 있거든요. 네. 그 정비업체가 뭐 하는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정비업체는 전체적인 그 시기 조정과 그러니까 정책 당국에 대해서 허가를 얻는다거나 하는 절차를 갖다가 쭉 그 관리하는 업체 아닙니까? 예. 예, 잘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오면 정비업체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회사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잘 알고 계시고 정비업체는 사실은 참 중요한 내용 같아요. 예. 우리도 그 전 집행부에서 2년 동안 정비업체가 뽑았더라면 벌써 조합이 설립이 됐을 겁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비업체라는 것은 우리가 조합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대행해주는 그 업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됐고. 그런데 문제는 그 정비업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11월경에 예. 들린 소문에 의하면은 그 임국주 후보님하고 예. 부인 되시는 분하고 예. 그 다음에 후보에 등록된 선거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예. 선거 운동원 한 분하고 추진위원장하고 네 분께서 11월경에 정비업체를 만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전혀 저는 정비업체 근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일천하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아무 정비업체도 모르고 시공업체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커넥션이 됐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내용을 듣고 나가지고 제가 추진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는데 왜 정비업체를 왜 만났는지 추진위원장께서는 자문을 받아야 되니까 만나는 거는 좋은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만난지 대해서 좀 질문을 했더니만 추진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은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내가 뭐 이어서 밝힐 내용은 아니다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전혀 들은 바 없고 전혀 근거 없고 정비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전화번호조차도 모릅니다. 저는. 예, 그래요. 하여튼 정비업체라는 게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밖에는 더 이상 아는 게 없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임원회의 때 예. 입주 대비 임원회의 때 보면은 장소 문제 때문에 예. 두 가지 조건, 쉽게 말하면 방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오고 예. 그다음에 구상권에 대해 책임지는 명분으로 장소를 허락하는 걸로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습니까? 그거는 임원회의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결정이 이미 난 사항을 임원회의에서 어떻게 바꿉니까? 임원회의는 아니, 알겠습니다. 동대표 회의 처음에 하부기관 아닙니까? 하부기관이 어떻게 상부 회의체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이렇게 예, 저렇게 그렇게 합니까? 되고 그건 안 되죠. 저는 뭐 내용을 누가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카톡에 위원장이 올리고 임국주 후보님 올리고 하니까 카톡 보고 이제 아는 내용인데 예. 그리고 나서 그 임원회하고 다음 날 추진위원장께서 구청에 방문해서 방역 허가를 못 해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임국주 후보님께서 관리소에 가서 그 동대표 회의 자료를 보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 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진위원장 하경사가 안 왔다고 얘기하니까 오후에 저녁 때 보내준다 그리고 해가지고 보낸 걸 알고 있습니다. 동대표 했는 게 되는데 그 다음에 입대위 회장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도 입대위 회장을 했기 때문에 직인을 어떻게 관리했느냐고 사무국에 관리하게 하고 그것을 만약에 통보할 때 직인이 찍으면 미리 급할 때는 입대위 회장한테 보내온다. 카피해서 보내오면 그걸 보고 오케이 하면은 사전 사후 결제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냥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후보들 간담회 하기 전에 만나가지고 이제 1번 후보하고 3번 후보 두 분이 얘기하는데 그걸 할 때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통지를 했는데 그때 내가 질문했습니다. 그걸 입대위 회장이 안건은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직인을 찍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무 직원이 관리이사가 하라고 한들 그렇게 했느냐? 관리이사가 하라고 한들 할 예, 사람도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 예, 관여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것은 왜냐하면 제가 묻는 것은 예. 불법적인 행동은 이렇게 알고 있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해놓으면은 우리 조합장이 되게 되면은 혹시 그런 어떤 사례를 밟을까봐 미리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규석 후보님이 질문을 하는데 사실 두 가지 질문을 두 번 대답하는데 임국주 후보님께 이제 질문을 나눠서 하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또 그다음에 말이 좀 길어 시간이 좀 오버되는데 그걸 참고해서 다른 분께도 똑같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1번 후보 김종두 후보님은 원칙대로 하셔가지고 딱 두 가지 질문 하셨는데 김규석 후보께서는 쪼개서 하다 보니까 한 4-5개를 같이 하셔가지고 말씀은 처음부터 하셨지만 간단 명료하게 하셔가지고 답하는 사람도 헷갈리지 않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임국주 후보께서 김종두 후보께 질문을 2번씩 하는 식으로 2분씩 하겠습니다. 네, 2006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15년간 사실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나와 계신 기호 1번 및 2번 후보님 두 분 다 추진위원으로 역임하시거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합 설립 동의를 완료하지 못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실상 이번 창립청에도 2년 실거주 부동산 대책 때문에 급하게 조합이 개선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반포 1단지, 방배 13구역 등 여러 재건축 현장은 우리보다 훨씬 늦게 2015년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함으로써 재초안을 면제받은 현장이 많습니다. 우리 단지가 송파구 관내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사실상 가장 늦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인 것 조합원들께서도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15년 동안 조합 설립 동의서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김종두 부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사실 추진위원회 처음부터 2006년부터 추진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그 당시 노 정권에서 초과이익 환수라는 것을 처음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법 자체가 처음 나오는 거라 그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상당히 궁금해들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주장하기를 이 법은 부동산의 경기와 시장 여건에 따라서 나중에 수립될 수도 있고 유예될 수도 있는 법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몇 년 후에 준공될 것을 미리 그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추진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법령 자체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제가 예측했던 대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진을 했던 단지들은 전부 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비껴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추진위원장이 1기 추진위원장이 이사를 가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2016년 11월 총회 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였습니다. 직무대행에서는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정비업체도 뽑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1월 달 총회에서 드디어 추진위원장이 선출이 되고 그 추진위원회 상근위원으로 제가 동참을 2017년 3월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2017년 12월 달에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기 시작해서 한 달 만에 전체 75% 이상이 동의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때 전 소유자의 가반을 득표를 못해서 업체들이 그런 업체가 한 업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안 됐고 그리고 2018년에 두 번째 정비업체 선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우사모에 집단적인 무효표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역시 과반 업체가 선정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모든 법령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네, 트릭을 쓰고 다른 얘기를 퍼뜨리고 하다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추진위원회의 집행부나 앞으로 조합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에 따라서 한다라면 같이 더 좋은 방안을 협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합심해서 가야만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국주 후보님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질문하실 기회 있습니다. 하십시오. 너무 길어지셔서. 네, 그래요? 저도 그런데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김종두 후보님이 상근이사 시절에 그 소유자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뭐 카톡방이나 밴드 등 그 어떤 소통 창구가 없었습니다. 지금 뭐 밴드 운영자신데.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김종두 위원님. 그 밴드 운영자신데 그 밴드에 대해서 자기와 의사가 다르면 많은 분들이 강퇴를 당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 조합원들과의 소통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밤샘 토론하자, 막장 토론하자라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 이 재건축 사업이 원만하게 되려면 모든 평형에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과 글로 할 게 아니고 만나서 무한 토론을 해야 합니다. 물론 상근이사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달 만에 조합 설립 동의서 75%가 달성이 되었습니다만은 두 개 동의 과반이 넘지 못하여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할 때 저희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할 때
두 계동은 일단은 제척을 하고 조합 설립을 하고 나서 그리고 모든 것은 조합에 가서 논의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만은 관련 규정에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협의를 통해서 한다라고 해서 그게 나중에 불법이 아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예. 그래서 소통은 한없이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소통 과정에서 상대방들이 관련 규정과 법령을 위반해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조합장이 된다라면 모든 것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밤샘 토론, 막장 토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 조합원님들이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2027년까지 반드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력으로 확실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은 소통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완공으로 뜻을 내리시네요. 네. 예, 요게 이제 한번 진행은 됐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요번에는 이제 김규석 후보가 김종두 후보에게 두 번의 질문과 답변을 요구하실 시간입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종두 후보자님께서는 전 집행부에서 상근위원을 하셔가지고 많은 내용을 잘 알고 계셨고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동안 그 정비업체를 주민총회를 두 번 했지만 두 번 다 못 뽑았습니다. 질문 중에 두 번 했는데 왜 못 뽑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김종두 후보께서 추진위원장 입후보해서 총회 때 그 말씀하실 때 추진위원장이 되더라도 정비업체를 뽑지 못하면은 나는 추진위원장을 사퇴하겠다라고 발언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면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 답해 주시고, 세 번째는 새로운 집행부가 선정됐는데 그 추진위원장께 왜 정비업체를 안 뽑고 있나 물었더니만 김종두 후보께서 절대로 정비업체를 뽑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못 뽑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에 따라서 선정을 하도록 해서 그 내용은 최종적인 선정은 주민총회에서 과반의 득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두 번 다 처음 2017년도에는 과반이 나오질 않았고 2018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사모에서 440표라는 그 무효표를 던짐에 따라서 역시 과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까지 했지만은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 때 2018년 총회 때 제가 추진위원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비업체를 뽑는 것은 물론 행정지원 업무도 중요하지만은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정비업체 없이 2년 동안 단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업무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정비업체의 업무 능력보다는 그 당시에 자금이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그때 총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비업체를 뽑고자 하는 것은 업무 지원도 필요하지만은 정비업체가 뽑히면 그 업체로부터 우리가 앞으로 운영할 자금을 빌리기 위한 것이다. 자금이 없으면 예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곡하게 주민들께 꼭 정비업체를 뽑아 주십사. 그리고 재척도 꼭 통과 주십사 하는 완곡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 말씀은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추인위원장께서 취임하고 나서 진행 방향이 지금과 똑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12.13동을 재척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스톱을 할 것인지 아마 저희들 추인위원 간담회에서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 정비업체를 뽑아 놓은들 비용만 나가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주장했듯이 빨리 재척을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자. 예. 그리고 모든 것은 조합에 가서 논의를 하자라고 건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네. 그분 예. 다시 한번 질문.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3번 후보께서 이제 소통용 문제에 대해서 이제 1번 후보님한테 질문하셨는데, 그 답변이 좀 만족하지 않는, 그때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리는데, 지금 현재 그 1번 후보 진영에는 밴드와 카톡방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후보 진영에는 카톡방과 밴드 또 카톡방에 생활정보 이렇게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서로 각자가 아까 그 3번 후보께서 질문하셨지만은 서로 그 1번 후보 진영에는 3번 후보 진영에 멤버들이 들어가면은 강퇴시키겠다 그러고 또 3번 후보 진영에는 1번 후보들의 어떤 그 멤버들이 들어가면 강퇴시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 소통이 아니라 불토입니다. 이거는 불토인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거 해결될는지 그 답을 좀 주시면은 3번 후보님 아까 질문하는 거하고 좀 그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3번 후보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답 좀 해주시죠.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밴드의 운영진이 한 7, 8사람 있습니다. 예, 작년 그러니까 7월, 8월에 밴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추진위원장을 가서 면담을 하고 우리 전체의 공식적인 소통방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추진위원장님 말씀하시기를 바쁘기도 하고 운영을 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만들 생각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 당시에는 소유자방이라는 소통방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면 이 소통방이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민들께 관련 규정이나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제공을 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밴드방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제 탈퇴 말씀을 하셨는데 강퇴 그것은 이제 밴드 운영 규칙을 만들 때 그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고 토론이 아니고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 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비방을 하든지 유언비어를 퍼뜨릴 때는 강퇴할 수 있도록 그런 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운영진들께서 몇몇 분은 그런 상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유자방에 들어가지를 않고 저의 그 가치관이나 준법 정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작년 늦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가서 너무나 이게 내용들이 관련 규정이나 법령은 뒷전이고 조금 규정을 보기만 했어도 거기서 그렇게 토론 대상이 아닌데도 좀 상당한 다른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서 제가 딱 한 번 썼습니다. 관련 규정에 다 명시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한번 썼더니 바로 강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밴드 운영진 전부가 강퇴를 당했던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제가 조합장이 된다라면 공식적인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무한 토론, 무한 소통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임국주 후보께서 이제 김 교수 후보에게 2번의 질문과 답변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네, 임국주 후보 시작하십시오. 예. 긴 시간 힘드시겠습니다. 예. 그 김규석 후보님께서는 토지분할 창립총회를 반대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토지 분할 그러니까 토지 분할을 하고 이렇게 제척을 하고 총회하는 것을 반대하십니까? 반대라기보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그 12동, 13동 미동의하신 분들이 그 독립재산제를 이제 말씀하시다가 요새는 저밀도 사업부를 따로 둔다라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 저밀도 사업이라고 하는 그게 그 법률적으로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과 이 주장을 어떻게 수용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라기보다도 문제점이 많다. 왜냐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한가운데 12동, 13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내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작은 그 단지 안에 3개 단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아파트의 어떤 단지가 아주 안 좋은 그 단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래서 이러지 말고 같이 가는 방법을 택하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입대에 해당하면서부터 그 협상 중재를 많이 해 왔습니다. 많이 해 왔는데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부터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가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팀에서 또 중재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그 12월 달에 보니까 독립재산제인가 이런 안 가져나가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저밀도 하는 건데 저밀도는 원래 그 우사모가 전 집행부의 반대 모임이 우사모입니다. 그때는 그 추진위원장도 거기에 홍보 역할을 담당했고 그 팀에서 그 1대1을 주장했습니다.
예. 1대1 주장하다가 현 추진위원장이 되고 집행부가 되면서 이제 주민들 설명할 때 보니까 260%가 적당하다. 1대1보다는 이래가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260% 정도가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 표현을 260% 뭐 250% 이거는 딱 정할 수 없으니까 저 밀도로 표현을 하자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아, 예. 근데 그 말씀 참 잘 들었는데요. 예. 딴 아파트는 그러니까 다른 동은 예.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이가 있는데 예. 그 두 개 동만 그 만약 저밀도로 해서 1대1 260으로 하시면 그게 쾌적한 아파트가 될까요? 저는 그 저밀도란 거 전체를 말하지 예. 12동, 13동만 저밀도. 아니 지금 독립채산제 그것도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저는 얘기는 두 동만 별도로 따로 짓겠다는 말씀이신데 전체가 다 뭐 저밀도면 오케이죠. 오케이, 예. 오케이인데 그 뭐 쾌적하고 다 되는데 딴 데는 고밀도 거기만 저밀도라고 해서 예. 그게 뭐 쾌적한 아파트가 될지 제가 상당히 그 의심스럽거든요. 안 됩니다. 그거는 될 수도 그래. 근데 지금 그걸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의 어떤 제가 이 얘기를 쭉 많이 들어보면 결코 가장 기본적인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집행부 할 때도 제가 그분들하고 중재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뭐 그때도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 예. 보면은 그 저 평가를 했는데 그거는 그 하나의 그 조합 설립 동의서를 하기 위해서 평가서를 이제 감정평가서에 받았는 건데 거기에는 보면 저기 12동, 13동 넓은 평들이 조금 저평가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예. 그것을 그 우사모에서 전 집행부한테 그것을 그 정관위에도 반영해 달라고 한참 많이 싸웠거든, 그때도요. 싸운데 전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면 그거는 여기서 추진해서 할 일이 아니고 조합회가 다시 평가해서 하면 되는데 그때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씀 맞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소통 안 되고 싸우고 하다가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새 집행부가 탄생되는데 새 집행부 대해서도 집행부의 우사무에 거기서 패가 또 갈라졌어요. 추진위원장 패하고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그것도 이가지고 싸우고 있더라 보니까. 뭐 패가 많습니까? 예. 예. 어찌됐든 간에 그 문제가 또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예. 서로 불신과 감정이 나와졌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까지 왔거든요.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럼 임국주 후보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할 기회 있습니다. 예. 그 법정 상한 용적률 260%와 300%로 이제 각각 나눠서 지금 많이들 싸우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260%는 쾌적하고 300%보다 쾌적하다. 이렇게 이제 어떤 고정관념 같은 걸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예. 300%는 260보다 그 분담금이 적다. 이렇게 이제 아시고 이제 계신 것 같은데, 강남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그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데거든요. 예. 거기가 300%입니다. 예. 근데 거기를 가보신 분들은 거기가 뭐 이렇게 뭐 쾌적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못 받으시고 또 예. 더더욱이나 그게 제일 우리나라에서 비싼 아파트니까 잘 지어졌고 뭐 이렇게 구조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그 고정관념 뭐 260%는 쾌적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직접 그런 데를 가 보시고 예. 뭐 버스라도 대절해서 가 예. 보시고 이렇게 토의도 좀 해보시고 이런 과정을 밟아서 이 두 그 260과 300%의 차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래 우리가 2016년도에 서울시에 2015년도에 정비구역 지정받을 때 서울시에서 용적률 291.2%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받을 때 그때 우리가 2,700세대를 짓고 거기에 소형 임대주택을 500세대 짓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300% 했을 때 이런 게 있으니까 또 기부채납 7%입니다. 예. 이런 게보다는 차라리 260% 했을 때는
임대주택도 적게 지을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기부 체납도 적게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더 좀 이득이 오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얘기 됐던 거거든요. 그것은 또 우리가 260% 하든지 250% 하든지 이걸 서울시에서 승인 받아야 되지, 예. 우리가 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방법이 어떤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가 측면에서 이래 뭐 서로 의견 나눴던 거지,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닌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 결국은 전 집행부하고 새로운 집행부하고의 갈등이었습니다. 아, 예.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상호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요. 1번 김종두 후보께서 3번 임국주 후보에게 두 번의 질문과 답을 요구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우리 재건축 사업은 약 4조 원에 달하는 자산 가치와 사업비 약 1조 원이 넘는 사업으로서 약 90건 정도의 각종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수많은 계약들의 퍼즐을 맞춰가야 하는 크나큰 사업인 것입니다. 이 거대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령인 도정법, 건설업법, 국가계약법 등 여러 종류의 절차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운용하는 것이 조합원님들의 권익을 위한다는 일념하에 관련 업체들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대형 건설공사 계약 관련 분야에 많은 경험과 대형 건설업자와의 협상 능력과 관리 감독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3번 후보님께서는 건설 분야 경험과 특히 대형 건설공사 계약 관련 분야에는 경험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가치 약 4조 원에 달하는 이렇게 크나큰 재건축 사업의 모든 일들을 사사건건 남들에게 물어가면서 추진할 수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까요? 네. 예. 제가 그 입주자 관리이사로 재직을 하면서 가까이 들다 보니까 한 15년 기다리던 재건축은 이제 좀 요원하다고 깨닫고, 그래서 조합부터 설립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우성 아파트에는 굉장히 젊고 유능한 뭐 회계사, 금융인, 변호사, 건축가 그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과 토론도 많이 하고 연구한 끝에 이제 이런 자리가 마련됐는데, 저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런 분들의 태스크 포스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자문을 구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금융에 대한 기본 상식은 있고요. 제가 뭔가를 결정을 하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끌고 가겠다, 조합을 내가 끌고 가겠다는 생각은 저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 집단들이 있을 것이고, 그 전문가들 집단하고 상의를 하고 자문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전문가들 집단을 갖다가 옆에 두고 그들로 하여금 결정을 하고, 또 그 타당한 결정에 대한 것을 대원이나 이사님들한테 항상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존중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죠? 됐나? 네, 한 번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지시니까요, 그렇죠? 할까요? 네, 편한 대로 하세요. 네, 좀 네. 지루합니다. 재건축에서 가장 간단하게 중요한 절차는 시공사 선정 방식이며, 이 절차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단지보다 앞서가는 반포의 몇몇 단지에서는 공동사업 시행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일반적인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방식에 비해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할 수 있어 전문가 집단과의 업무 협의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공자와 같이 건축 설계안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공동사업 시행자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저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3번 후보님께 질의드립니다. 공동사업 시행자 방식과 공공지원제 시공자 선정 방식에 대한 3번 후보님의 생각을 본인의 향후 계획과 연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저희 아파트에 있는 그쪽 전문가들을 별도로 모아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고 거기서 결정내는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뭘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저의 결정보다는 저는 그런 쪽의 결정을 존중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각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말 후보자들이 주민들께 저에게 한 표를 부탁하는 저 마지막 호소이기 때문에 좀 임팩트가 있게 좀 짧고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장황하게 하시면은 주민들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순서를 아까는 1번부터 했기 때문에 3번 후보부터 공평하게 해서 3번 임국주 후보부터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김규석 후보, 마지막에 김종도 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맺은 말입니다. 네. 그 임국주 후보부터 말씀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후보 기호 3번 임국주입니다. 그동안 참 답답하셨죠? 저는 32년을 우성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살만했던 우리 아파트가 이제는 주차 문제, 콘크리트 낙석, 상하수도관 부식, 누수 등 노후화로 인해 이제는 안전조차 위협받는 낡은 단지로 변했습니다. 제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가까이 들여다보니 15년간이나 기다린 재건축은 첨예한 갈등 속에 요원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조합부터 설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척총회 포스터 부착, 테니스장 총회처럼 작은 것부터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우리 우성 아파트엔 젊고 유능한 회계사, 금융인, 변호사, 건축가 등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이분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연구한 끝에 재건축 진행을 위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청렴 투명하게 지점과 부서를 운영하여 고객과의 분쟁이나 금융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7년간 대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으로서 33만 동문과 소통하며 화합을 이끌어내어 한양대학교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저의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온 정관계 많은 분들과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금융 전문가로서 역량을 합치면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합장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젊고 우수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100년을 내다보는 안전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겠습니다. 2028년에는 꼭 입주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3번 임국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규석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호 2번 김규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약한 사항 중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우선적인 과제는 신속한 조합 설립과 사업 추진입니다. 저는 입주자 대표회장 재임 시 주민들께서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겪게 되는 고통을 현장에서 너무나도 생생히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최단 시일에 재건축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 운영의 정당성,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조합원 중 분야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즉 건축 설계, 건설 및 조경, 대관 업무 등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조합원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차별화된 명품 주거단지를 건축하겠습니다. 설계 도면과 디자인은 조합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젊은 층, 노년층, 주부님들이 어우러지는 참여단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은 명품 아파트에 부업하도록 최신으로 최적화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및 건축, 건설 관련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초과 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합원이 다 함께 참여하는 통합의 조합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조합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12동, 13동 미동의자들을 설득하여 토지 분할 없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통합 재건축 조합 설립을 기필코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최대한 조기에 조합 청산 및 해산을 위해 강제 규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0년의 노화된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열악한 환경, 주차 문제 등 많은 분담을 감내하면서도 관리비는 상대적으로 고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많은 시일을 허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들은 가감하게 제거하고 최단 시일에 재건축을 완료하여 조합원의 수건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적임자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합장으로서의 경륜과 능력, 강한 추진력,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 등을 두루 갖췄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 후보자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고 다른 두 분 후보자보다 상대적 우위가 인정되시면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십시오. 조합장이라는 중책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우리 아파트 재건축의 성공과 주민들이 꼭 살고 싶어하는 명품 아파트 건축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번 후보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번 후보 김종두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우리 후보들의 준비가 많이 부족해 보셨을 겁니다. 허나 저희 진심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불어도 재건축의 시계는 다시는 돌릴 수 없습니다. 12, 13동 제척 우리가 해냈고 절대 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조합원님들의 투표 절차를 통해 단독 시공사를 선정해 초인류 잠실 우석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용적률 300%냐 250%냐는 이것 또한 조합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후에 어디서나 문제가 되는 아파트 구조나 마감재 등의 쟁점도 조합원 참여위원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제가 조합장에 선출되면 월 1회 이상 조합원들과의 대화의 날을 정해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조합장은 이렇듯 대리인 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결정은 조합원님들께서 하시고 조합장은 충실하게 그 대리를 하는 것이죠.
제가 조합장에 선출되면 저희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7년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소통을 하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기호 1번 김종두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번 후보 김종두였습니다. 네, 우리 새 후보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열띤 토론 속에서 어느 후보가 우리 우성 아파트를 이끌어가야 될지 아마 마음의 결정을 하신 데 도움이 됐으리라고 믿고, 특히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여기서 하신 말씀을 조합장이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가지고 우리 우성 아파트가 그야말로 명품 아파트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많은 협조해 주시고, 혹시라도 낙선하더라도 함께 서로 돕자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비방하지 말고 도와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좀 우리들이 좀 미흡하지만 이 방송 자체를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서투르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진심입니다. 그 진심을 받아주시고 앞으로 우리 우성 아파트가 잘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